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공간 내에 소리가 좀 울려서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금 알았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너무 울리거나 하면은 제가 이날 영상을 그냥 짧게만 하고 그냥 빼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 동안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요거 죽음과 삶으로 뜨고 있던 거를 넥밴드와 소매 한쪽을 떠줬고요. 지금 상태는 좀 볼품이 없는데 스팀을 먹여서 좀 피고 옷에 걸쳐지면은 요거 뒤집어 까지는 게 좀 해결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여기 목단이 자꾸 훌렁훌렁 까지는데, 이 바늘을 제가 전에 거는 2mm로 했다가 요번 거는 2.5mm로 했거든요. 2mm는 아무래도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2.5mm로 했더니 이런 불상사가 이거 혹시 몰라서 안 잘라놓은 꼬리실인데, 요거는 이 몸통의 안쪽 면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게 하다가 이렇게 꼬리실 같은 게 너무 거슬릴 경우에 몸통 안쪽으로 꼬리실을 숨겨주시면 뜰 때 조금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오늘 또 새로운 가구가 오거든요. 가구 오는 것도 하루 날 잡아서 다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구가 언제 온다 저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오늘 대뜸 전화하더니 오늘 온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할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집에서 해야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와가지고 2시부터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빨리 초대해서 같이 이제 만나 뵙고 진단도 하고, 그러고 클래스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클래스도 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영상 안에서 이렇게까지 뭔가 작품이 안 나온 적이 겨울 동안엔 없었는데, 여름이 다가오자마자 바로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넣고 뜨고 있던 앙고라 작품도요, 제가 도안을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해서 그냥 몸통 다 떠서 바인드오프 했는데 그냥 덮어 씌워서 마무리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풀게 되더라도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전동 와인더가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풀고 네크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경사를 좀 더 계획적으로 넣어서 뒷목을 세워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 실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끊어가면서 교체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풀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풀고 다시 뜨려고요. 그거 어차피 레글런으로 뜨는 거라 가지고 금방 뜨거든요. 제가 2시부터 와 있었는데 지금 2시 반이 넘었거든요. 촬영하다가 갑자기 기사님 오시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촬영해야지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촬영을 해놓고 설치가 끝나고 기사님 퇴근하실 때 저도 같이 퇴근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럴 것 같았어요. 이럴 것 같았어. 촬영을 하는 도중에 설치를 하러 오실 것 같았고, 촬영 도중에 설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다 두시고 가신 상황인데, 보시면 잠깐 문을 열어서 보시면 분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바로 그 교환 접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걸 받으러 또 와야 됩니다. 그때는 부디 뭔가 제가 오는 날에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돌아와서 오늘 여기서 볼 일은 다 끝났으니까 저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허탈할 수가.
그러면은 잠깐 사무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타공판 가벽을 쳐가지고 안 보이게 할 생각이고, 옷걸이를 가져와야 되고, 벽에 기대에 있는 건 수평기입니다. 수평기를 어디에 설치할지가 약간 난감하네요. 아무튼 저는 빠르게 귀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같은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제가 한창 영상에서 뜨고 있던 옷이 드디어 F5가 됐어요. 근데 손염색실은 보통 염색을 하면서 염료를 헹구는 과정에서 세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따로 세탁은 안 해줬고 스팀만 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아직 꼬리실 정리는 안 했고요. 혹시 나 마음에 안 들까봐 만일을 대비해서 아직 정리를 안 했고, 요 컬러로 뜨던 건 완성작이 요렇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무늬라고 해야 되나? 무늬가 엄청 선명하게 나와서 생각보다 되게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밀리터리한 느낌이 있네요. 잠깐 일어나서 좀 더 보여드리면 이 아래쪽에 슬릿이 들어가는 기장이 되게 긴 작품이고, 그리고 저는 새로 캐스톤을 했습니다. 이거는 열매달 이틀에서 구매한 글로리 콘사고요. 이걸로 뭘 뜨고 있냐 하면은 탑을 뜨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회사에 입고 갈 만한 탑이 나올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긴 한데 한번 떠보도록 하려고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바느리아기에서 구매해온 반투명 사각 단추가 있어요. 그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평면으로 쭉 뜨고 나중에 버튼밴드를 떠준 다음에 그걸로 여밈을 하는 식으로 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윗부분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밑에도 일단 시작한 거여서 이번 단이 늘림 단이네요. 제가 이번에는 늘림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넣어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뜨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무매로 뜨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에 무매를 너무 많이 떠가지고 무매 말고 조금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늬로 뜨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막상 무늬를 한번 시험 뜨기를 해보니까 탑으로 뜨는 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큰 가디건을 뜨는 게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우선은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뒷면이고요. 앞면에는 이런 무늬입니다. 이게 그 브로큰 립인데요. 요 겉뜨기로 쭉 이어지는 줄은 꼬아뜨기가 들어가고 이 안뜨기 라인은 그냥 꼬지 않고 떠주는 그런 방식으로 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앞판 늘림이, 이게 이제 오른쪽 앞판이죠. 여기서도 늘림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늘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자 편물이고 여기선 사다리꼴 편물인 그런 느낌으로 생전 처음 해보는 늘림 방식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간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게 뜨고 풀고 해도 별로 상하지 않는 실일 것 같더라고요. 뜰 때 이상한 데를 찌르는 것만 안 하면, 사실 이상한 데를 찌르더라도 얘네가 뭔가 튜브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연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이 막 크게 상하진 않습니다. 대신 엄청 뾰족한 바늘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저의 오래된 애착바늘 니트프로 진저 바늘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옷이 명도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긴 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유튜버 같은 짓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정수기 설치하러 기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간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생각보다 미뤄질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님 오시면 정수기를 설치를 하고, 제가 아직 옮겨야 되는 짐들이 좀 있는데 수납장이 지금 기울어진 게 와가지고 어떻게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납을 하나를 더 사야 할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널찍해서 여기에서 뜨개 클래스랑 그 진단이랑 같이 하면은 그만큼 여기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짐들도 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새로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를 더 안 갖다 놓기에는 너무 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늘림을 지금 하면 되는구나. 안 하고 지나간 줄 알았어요. 제가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은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그런 어플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8,000보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사무실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4,000보? 4,000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거를 채우려면 사무실을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니까 그냥 출퇴근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오늘은 설치가 끝나면 잠깐 집에 들러서 개 산책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집에 개를 산책시켜주는 게 능숙한 게 저랑 언니밖에 없는데 오늘은 언니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고 어제는 비가 내려가지고 개가 산책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를 살짝 피했으면 좋겠긴 한데 그 전에 너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이 되네요. 요즘에 그러고 제가 살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몇 킬로씩 이렇게 붙는 체질은 아니라서 1kg 붙은 건데 저의 목표 체중에 딱 됐어요. 이제 더는 찌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원하는 목표 체중에서 유지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식욕이 트면은 금방 찔 것 같고 조금만 먹는 걸 소홀히 하면 금방 빠질 것 같아요. 이 체중을 한번 유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 덥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엄청 더우려면은, 그러니까 뜨개 옷을 더 이상 못 입을 정도가 되려면 28도 이상은 적어도 가져야 되고 한 30도 언저리부터는 진짜 뜨개 옷은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뜨개 옷이 좀 건재합니다. 밤낮 온도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교차도 좀 크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고 나서 오전에는 좀 춥더라고요. 아직도 에어가디건을 요긴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하면은 좀 우중충한 날? 그런 날을 고르면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무늬가 뜨는데 진짜 헷갈리네요. 제가 봤었을 때 제가 허리에서 시작해서 바텀업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 허리에서 가슴까지 갈 때 60 몇 호가 늘어나야 됐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늘림 간격이 좀 넓었는데 늘림 간격을 좀 좁혀보고 있거든요. 이 글로리 콘사 뜨면서 느껴지는 점은 제가 어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좀 해결이 된 느낌이에요. 어프가 좀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편물이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연사된 실보다는 합사된 실을 선호하는 편인데 얘도 연사실이기는 한데 코팅이 안 되어 있어요. 정말 단순 합사고 어프 같은 경우에는 그 합사돼서 연사된 약하게 연사된 실들 위로 이렇게 강하게 하나의 합성 섬유가 휘감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뭔가 편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되게 올 하나하나가 되게 독립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스무디가 훨씬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무디는 사실 튜브사여가지고 뜨면서 잘못 찌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 찌르면 복구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 연사라서 잘못 찌르더라도 다시 이렇게 추슬러가지고 찌르면 돼가지고 그런 점에선 스무디보다는 좀 더 뜨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무디가 훨씬 시원해요. 그 온도감 자체는. 그래서 얘는 다 뜨고 나면은 여름 옷 기성복 정도의 시원함 정도일 것 같고 스무디는 그 기성복 여름 옷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진짜 에어컨 부는 데에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시원해요. 그래서 더위를 진짜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여름이 두렵다 그러면은 스무디로 옷을 뜨시는 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고 진짜 더위를 많이 타면은 여름에 옷을 사 입는 것보다는 스무디로 다양한 스타일을 떠가지고 입고 다니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저의 최애 여름실인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편물의 내구성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뜯어지는데 가방의 마감 같은 데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엄청 일어나고 뜯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못 입었는데 한 시즌도 안 입었는데 벌써 너덜너덜한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무디를 입고 나가는 날에는 가방을 뭔가 뜨개로 만든 가방을 매거나 아니면은 좀 그 위에 가방과 편물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가벼운 여름 아우터를 입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우터를 입을 거면 굳이 시원한 걸로 뜨는 게 이유가 의미가 없죠? 아무튼 요 탑 그냥 사무실에 두고 사무실 뜨개로 뜰까 봐요. 제가 집에도 제가 그라데이션으로 줄무늬를 넣어서 뜨고 있던 거를 다 풀렀어요. 목 부분을 다시 라운드로 잘 뜨려고 다 풀어놨거든요. 그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 마커를 안 챙겨와서
옆구리에서 마커를 하나 챙겨서 늘린 코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가 고픈데 슬슬 기사님이 오실 때가 되신 것 같아서 영상을 여기서 끊고 저는 편의점이든 분식점이든 가가지고 간단한 김밥 같은 거 사 먹으면서 기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집에서 다시 한번 틀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저는 귀가를 했고 해는 지고 있고 저는 또 팔자에도 없는 코바늘을 하겠다고 지금 설치는 중입니다. 그 코바늘을 하기 전에 제가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 줄무늬 풀오버를 풀은 김에 이 푸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푸른 볼도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는 모습이고요. 이거 지금 캐스톤을 해서 뜨기엔 너무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코바늘을 좀 뜨다가 제가 코바늘을 뜨기 싫으면 얘를 뜰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아크릴 지관을 꽂아둘게요. 사실은 별로 안 풀고 싶었는데 근데 네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별로 안 입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몸통을 끝냈는데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바늘로 지금 뭘 뜨고 있냐면 지금 봤을 때 방금 시작해가지고 되게 볼품 없는데 코바늘로 가방을 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바늘 사이즈에 맞는 실 두께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고 유튜브 제가 코바늘은 정말 생짜 초보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코바늘 그 튜토리얼을 보면서 떠요. 그러고 나서 뜬 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실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코바늘은 예쁘게 뜨기 어렵고 그리고 항상 의외로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매번 작품이 끝날 때마다 너무 무거워요. 아무튼 또 죽지도 않고 돌아온 코바늘 욕심에 지금 요 바늘이 코바늘 6호인데 실은 핑거링보다 얇거든요. 거의 레이스 두께 정도 되려나?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레이스보단 좀 더 두꺼운 것 같은데 그런 두께로 지금 한 겹을 잡고 가방을 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바늘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혹시 객기인가요? 아무튼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가방은 아델 코바늘님의 튜토리얼인 하프별 플리츠백 코바늘 가방 초보자용 이름이 너무 긴데 크로셰 스타 스티치 플리츠백을 뜨고 있고 사슬로 쭉 코를 잡고 두 번째 단을 긴뜨기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사실 알았는데 피해온 거죠. 진실을 외면해 왔던 건데 제가 그 코바늘을 할 때 이 코 사이로 실을 통과한 다음에 바늘을 통과한 다음에 실을 감아 올려가지고 다시 빼잖아요. 그때 제가 실을 감는 방향이 항상 선생님들이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도 대충 뜨개가 되길래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이랑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랑 같은 편물에서 나란히 두 개를 같이 떠봤거든요. 그랬더니 모양이 다르더랍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뜨개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디서 배웠었는데 그때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미숙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뭔가 잘 알지 못한 채로 가르쳐 주신 건지 제 생각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잘못 떴던 것 같아요. 제가 안뜨기를 실감는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메리아스 편물을 뜰 때 항상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상한지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뜨개 취미를 본격적으로 붙이면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코바늘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싶어서 이 실 감는 방향을 선생님이 하는 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인가 저쪽인가 아직도 헷갈리네. 괜찮아요. 이거 그 메탈사거든요. 저번에 이름이 뭐였지? 양재 쪽에 있는 창고형 뜨개실 가게였는데 앵콜스에 갔다가 메탈사에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 사와봤고 그때 진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진지님이 생각보다 차가 막혀가지고 제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앵콜스에 점심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게 되는데 제가 오후에는 또 가봐야 됐어가지고 어떡하나 되게 똥줄 타는 그런 만남이었는데 결국에 각자 원하는 거를 사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다고 보여줬더니 이거 말고 메탈사 어디 거였는지 또 까먹었는데 거기 게 좋다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또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미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의복을 만드는 데는 아주 크게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터치감이 전혀 하나도 1도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이걸로 옷을 만들면 사포를 입는 느낌이 날 거예요. 살에 쓸리면 되게 거칠거칠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또 코바늘을 잡게 된 저입니다. 사실 저거 풀렀는데 실 그 줄무늬 옷 뜨던 거 풀렀는데 바늘을 몇 미리를 썼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제 영상을 제가 직접 보면서 다시 몇 미리로 떴었는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치만 저는 기록이 안 중요할 줄 알았어요. 왜냐? 도안을 안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안은 아니더라도 제가 클래스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래스 기초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고 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보그 니팅 자격증은 없는데 이미 유캔니트의 대표로서의 활동으로 그러니까 유캔니트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으로 이미 저의 뜨개력이 커리어가 어느 정도 쌓인 상태라서 따로 자격증은 따지 않고 클래스를 열려고 하고 있고 자격증을 그러니까 보그를 들으면 보그 작품만 봐도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서 만드는 작품들이 정말 거의 배우기 위해서 쓰이는 교재 같은 느낌이고 별로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뭔가 각 잡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고 이런 클래스 말고 내가 원하는 핏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컬러의 실로, 내가 원하는 소재의 실로 내 몸에 맞게 뜨고 싶다. 그런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기존 도안에 대한 클래스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뭐 클래스를 열고 또 수요가 쌓이면은 저는 또 못 이기는 척 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미리 계산을 다 해놓은 거를 뜨는 방법을 배워 가시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하는데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른 옷을 뜰 때에도 응용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되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디자인 위주로 할 클래스를 할 생각이고, 클래스로 하는 그 작품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그 뜨는 사람에 맞춰진 사이즈이다 보니까 도안으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아까 뜨고 있었던 글로리 콘사로 뜨던 거는 두고 왔거든요. 그냥 사무실에서 뜨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계속 집에만 있었더니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에 들락날락하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거기에다가 아예 갖다 놨습니다. 근데 오늘도 얼른 돌아왔어요. 왜냐? 명암이랑 간판 디자인을 해서 무늬를 넣으려고 일찍 돌아왔는데, 만들어서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무늬를 넣으려고 하니까 상담 시간이 끝났더라고요. 헉, 왜 이렇게 어두워? 해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고 있기는 해요. 제가 여기에 정신 팔려 있다가 지금 화면을 봤거든요. 자, 다시 밝아졌죠? 언제부터 그렇게 어두웠는지 모르겠네. 밖에는 지금 노을이 져서 하늘에 구름이 껴있거든요. 구름이 요렇게 줄무늬처럼 껴있는데, 요 구름은 분홍색이고 이 구름이 아닌 곳은 하늘색이라서 되게 예쁩니다. 아무튼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곧 있으면 오픈을 하는 게 저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꼭 여기로 소식을, 어차피 저의 일상 얘기니까 여기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홍보가 과하다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응? 뭐지 이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른 날에, 아마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까지 뉴진스 컴백 응원 카페 덕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팬이 응원하려고 카페를 대여해가지고 이렇게 비공식 굿즈를 만들어서 무료로 주는 그런 거고요. 거기에 뉴진스 멤버들이 다녀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까지여가지고 가서 받아오고 행복을 얻는 건 이렇게 쉬운 거구나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엄청 TMI죠? 잠깐 옆에 놓고,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오늘은 빠르게 찍고 빠르게 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가방을 뜨고 있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정도 자랐는데 이게
무늬가 있거든요. 하프스타 스티치인가? 별 무늬가 있는 스티치인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 그냥 이런 실로 뜰 거면은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로 이랑뜨기 계속 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스타 스티치가 정말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이게 실제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좀 편물이 커지면 보일 줄 알았는데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더 떠봐야 알겠지만. 가방 사이즈는 요거의 반을 접은 만큼이 세로 길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작은지 큰지 잘 모르겠어요. 물건이 들어가면 또 약간 늘어나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잡았던 코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그러니까 앞선 얘기들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다 할 말이 끝났습니다. 빠르게 찍어야 된다고 해도 이렇게 잠깐 찍고 끄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떠보려고요. 제가 이틀 뒤에 쭈님 전시를 보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다른 뜻친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전시 보고 밥 먹거나 카트를 하거나 할 것 같은데, 요거는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있는 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탈사가 그 실에 뭐라 해야 되지? 마찰력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찰력이 없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 왠지 이렇게 후루룩 통째로 콘이 벗겨질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들고 다니기는 좀 애매하고, 요거는 집에서, 그러고 저는 코바늘을 뜨면은 대바늘 뜰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코바늘은 뭔가 코를 이 뜨는 편물을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거북목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코바늘 열심히 하고 나면은 꼭 이 목 뒤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단씩만 뜨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단이 지났어요. 지난 것 같은데 안 지났나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이 2단째이거나 조금 넘었거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너그럽게 기준을 잡아서 4단씩 하루에 4단만 뜨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것도 한 번에 이어서 4단을 주르륵 뜨는 게 아니라 2단 뜨고 이것저것 쉬고 하다가 또 2단 뜨고 이런 식으로 좀 의식적으로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코바늘을 하고 나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역시 코바늘이라 그런지 작업 속도는 대바늘에 비해서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느린가? 좀 대바늘이 빠른 편이긴 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횡설수설하죠. 이거 말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뜨고 있는 게 다 더운 실밖에 없는데 여름 실로 코바늘이더라도 좀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실로 뜨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사놓고 나무야 우리 집 아니야? 앙칼진 나무의 짖음 소리. 제가 사놓고 안 쓰고 있는 여름실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형광 노란색, 형광 라임색이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의 여름 옷으로 만들어서 과연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요 실인데 비바진에서 구매한 뭐였지? 엄청 부드러운 코튼인데 이게 이름이 따로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면 자막에 달아놓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편물이 세탁 매직도 있고 차름하게 떨어지는 예쁜 여름실이라고 추천받아가지고 샀는데
그때 시즌이 역시즌이어가지고 잘 없었거든요. 그 컬러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형광색만 남은 상황이었어가지고 과감하게 라임색을 질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코를 안 잡을 줄 알았으면은 그냥 시즌을 기다렸다가 살 걸 그랬습니다. 저는 비바진에서 구매를 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찾지를 못해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것도 캐스톤을 해봐야겠어요.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찍었지만 이 정도 찍고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얘를 오픈해야겠어요. 작업을 다 해서 이제 도안 작업을 해놓고 얘를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거의 이름은 제가 뉴진스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버블검이라고 지었고요. 이게 코랄빛 바다로 뜬 거는 버블검 느낌이 좀 사는데 그 이미지가 좀 맞거든요. 근데 이 죽음과 삶으로 뜬 거는 너무너무 예쁜데 버블검이라는 이름이랑은 약간 엇박이 타는 게 있기는 한데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뭔가 되게 밀리터리한 느낌이 있는 요거에다가 이거는 뽀기님의 아이디어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여기에다가 카고 바지를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고 바지를 같이 입고 뭔가 사진을 찍든 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나마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짧게라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당분간 긴 영상을 찍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긴 영상이어야지 뜨개를 볼 때 좋잖아요. 뜨개를 하면서 볼 때 좋잖아요. 근데 요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길고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해서 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나도 사진 한 장만 찍자. 나무야 생일 축하해. 좋겠다. 그런데 카페트에서 조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